청취자 여러분, 혹시 도심 한복판을 걷다가 옆을 지나가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펜스 쳐져 있고 포크레인 돌아가는 그런 곳이요? 네, 맞아요. 그 펜스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막 20m, 30m 아래로 까마득하게 파내려간 낭떠러지 같은 구덩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깊죠. 그 좁은 테두리 위로 막 수십 톤짜리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어떤 점이요? 아니 그 수직으로 깎아지른 흙벽이 도대체 왜 안 무너지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엷은 아스팔트 도로는 어떻게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건지 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그게 다 엄청난 공학적 계산이 들어간 결과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다 지어진 화려한 마천루 같은 것만 보지만 사실 진짜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물리학은 그 보이지 않는 발밑, 흙먼지 날리는 땅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아주 흥미로운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해 볼 자료들은 바로 이 도심의 안전을 책임지는 흙막이 기술에 관한 문서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DCM 건설이 개발한 혁신적인 공법의 기술 문서와 제안서, 그리고 특허 관련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이 겉보기에는 좀 딱딱한 건설 이야기 같지만 파고들면 중력을 어떻게 역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기술적 성취 뒤에 숨겨진 막 기업 스릴러 영화 뺨치는 치열한 특허 전쟁의 전말까지,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문서들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앞으로 길 가다 공사 현장 보실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문서에 등장하는 상적교 건설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요. 집안 강도를 나타내는 N치라는 게 8/30, 그리고 14/30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를 매우 느슨한 지층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N치라는 숫자가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 N치라는 건 토목공학에서 땅의 단단함을 측정하는 표준 관입시형의 결과값인데요. 쉽게 상상해 보시면 현장에서 63.5kg짜리 무거운 쇳덩어리 추를 한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는 거예요. 아, 쇳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땅을 파고드는 걸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충격으로 파이프가 땅속으로 30cm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추를 몇 번이나 쳐야 하느냐? 그 타격 횟수가 바로 N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30cm 뚫고 들어가는데 8번밖에 안 쳤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단단한 안반이면 막 50번을 쳐도 안 들어가거든요. 50번이요? 네. 근데 고작 8번이나 14번 만에 쑥 들어갔다는 건 그 땅이 단단한 흙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두부나 늪에 가까운 아주 연약한 상태라는 뜻이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 불안한데요? 이런 땅을 4m 이상 깊게 파내려가면 기존 공법들이 한계를 보인다고 문서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을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빈 공간 자체는 힘이 없지만 그 옆에 남아있는 흙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 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흙이요? 그렇죠. 땅을 깊게 팔수록 옆에 쌓인 흙이랑 지하수가 그 빈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는 힘, 그러니까 토압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토압, 흙의 압력이군요. 네. 기존에 쓰이던 캔틸레버식, 현장에서는 PS빔이라고 부르는 자립공법은 쉽게 말해 튼튼한 H빔 기둥을 땅에 깊숙이 박아놓고 버티는 방식입니다. 아,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 파라솔 기둥 꽂아놓고 바람 버티게 하는 그런 원리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연약 지반이잖아요. 모래가 너무 무르면 파라솔 기둥이 바람을 못 버티고 쓰러지듯이 기둥 하부에서 흙이 꽉 잡아주는 수동 저항력이라는 게 부족해집니다. 기둥 아래쪽을 잡아주는 흙이 무르니까 위에서 밀고 들어오는 압력을 못 버티는 거군요. 맞아요. 결국 흙막이 벽체가 밀려나면서 그 벽 뒤를 받치고 있던 흙들도 우르르 쏟아져 내리게 되죠. 이게 도로 침하나 건물 균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하면 강철 기둥이 아예 엿가락처럼 휘어버리는 소성 변형까지 발생하고요. 엿가락처럼요? 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겠네요. 네, 복구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흙막이 벽이 밀려나는 걸 막으려고 과거에는 스트러트라는 버팀목이나 어스앵커를 썼다고 문서에 나오더라고요. 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지지대를 대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 사진들을 보니까 이 스트러트 방식은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좁은 구덩이 안에 철골들이 막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얽혀 있어서 포크레인 한 대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시야도 꽉 막히고 동선도 안 나오죠.
마치 그 입구가 좁은 유리병 안에 핀셋 넣고 배 모형 조립하려는 것 같달까요? 작업 공간을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스트로트는 안전을 얻는 대신에 현장의 공간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공사 기간도 엄청 늘어나고 인건비도 막대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밖으로 쏘는 버스 앵커를 쓰면 안에는 텅 비니까 작업하기 좋겠네요? 작업하기는 훨씬 좋죠. 근데 여기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대각선으로 땅속 깊이 박아놓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 땅을 벗어나서 남의 땅, 그러니까 인접한 사유지나 도로 밑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 우리 집 마당 밑으로 옆집 나무 뿌리가 막 뚫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네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 주인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하고 민원 폭탄이 쏟아지겠죠. 동의 못 받으면 공사 자체가 멈추는 거고요. 와,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안쪽에 버튼보 대잔이 기계가 못 움직이고 바깥에 앵커 박잔이 민원 들어오고 심지어 땅은 두부처럼 무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는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면서 남의 땅도 침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안전한 새로운 자립식 기술이 절실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DCM 공법, 그러니까 능동현 흙막이 벽체 변이 제어 공법이 등장하죠.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인 사실은 이 DCM 공법이 중력을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을 영리하게 역이용한다는 겁니다. 힘을 역이용한다고요? 어떤 원리로요? 핵심은 역방향 모멘트와 수직 앵커입니다. 기존 방식들은 흙이 밀고 들어오면 그제야 막 수동적으로 버텼거든요. 펀치 날아오면 방패로 맞고 윽 하고 버티는 것처럼요. 맞아요. 근데 DCM은 H빔 뒤에 특수 브래켓을 달고 앵커를 수직으로, 즉 아래를 향해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기도 전에 유압작으로 이 앵커를 강하게 당겨서 미리 텐션을 주는 거예요. 아, 흙이 밀려올 걸 대비해서 프리스트레스를 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나를 밀치기 전에 내가 먼저 뒤쪽으로 쫙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줄다리기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흙이 안으로 밀어내는 회전력이 생길 걸 미리 계산해서 앵커를 당겨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역방향의 힘을 미리 걸어두는 거죠. 와, 그래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전, 원천 제어, 즉 능동형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흙이 밀고 들어오면 미리 걸어둔 힘이랑 정확히 부딪히면서 상쇄돼 버리니까 벽이 안 밀리는 거죠. 게다가 아까 앵커를 대각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아래로 박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옆집 사유지 땅 밑을 침범할 일도 전혀 없겠네요. 법적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물리적 원리로 민원 문제까지 차단한 거죠. 그래서 설계 제안서 데이터를 보면 이 공법 썼을 때 흙막이 벽이 안쪽으로 밀려나는 수평 변이량이 기존 PS빔 대비 무려 80% 이상 극적으로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80%요? 와, 철사 몇 가닥 당겼다고 벽이 거의 안 움직인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게 강선 하나가 아니라 그 텐션 때문에 빔 전체가 땅과 하나로 묶여서 거대한 강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청취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건설 현장에서는 결국 시간과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문서에 제공된 비교표랑 홍보 시나리오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아까 그 좁고 복잡한 버팀보 설치하고 해체하는 공정이 아예 생략되니까 전체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맞아요. 포크레인이 쑥쑥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문서 보니까 타공법 대비 공사비가 65에서 85% 수준으로 떨어지고 직접 공사비만 보면 15에서 35%나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재비를 아끼는 걸 넘어서 시간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제가 실적 리스트를 보니까 이건 도면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천 더네이처 물류창고 현장에서 7.2m를 판 걸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쓰였어요. 네, 예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여러 곳에서 검증이 됐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김포 열병합발전소 현장입니다. 여기는 안반도 아니고 순수 토사 구간에서 무려 8.6m나 자립 시공에 성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8.6m를 버팀보 없이 흙에서만 버텼다는 건 기술의 안정성이 완벽하게 증명됐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제가 문서에서 보고 진짜 감탄한 게 이 앵커에 힘을 주는 인장 시험을 할 때 특허권자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철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학적 신뢰와 현장의 안전을 직접 담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경제성도 최고고. 근데 제가 문서 더미 속에서 아주 극적인 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죠. 바로 유사특허 출원 현황 문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 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제공된 문서의 타임라인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DCM 공법이 2020년 8월에 원천 특허를 출원했어요. 네네. 그런데 불과 4개월 뒤인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까지 이름만 다른 유사 특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SAM, TPS, TEA, SAR 같은 것들이죠. 제가 문서의 비고란을 보니까 이게 진짜 K드라마 뺨칩니다. 이 유사 특허를 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원특허권자의 학과 동기, 학과 동문, 고향 지인, 심지어 회사 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씁쓸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요. 어떤 지인은 공동 출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따로 출원하고, 어떤 데는 영업 목적으로 기술 자료를 싹 다 받아간 뒤에 그걸 바탕으로 출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문서에 대놓고 사업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학연 지연 다 소용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해당 문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저희가 이 문서에 적힌 주장이 100% 진실인지 재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제공된 문서의 내용을 분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획기적인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산업계의 치열하고 때로는 비정한 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과 이해관계가 얽히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혁신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민낯과 권리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심 땅속을 지탱하는 거대한 H빔과 앵커의 물리법칙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을 둘러싼 치열한 권리 다툼의 현장까지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입체적인 이야기였죠. 앞으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흑마기 가시설 같은 복잡한 철골 없이 아주 넓고 깔끔하게 뻥 뚫려 있는 공사 현장을 보신다면 그 밑에서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엄청난 공학과 치열한 특허 전쟁을 동시에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 고요해 보이는 흙벽 뒤에 엄청난 텐션의 강선과 팽팽한 두뇌 싸움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안전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원천 기술이 등장하자마자 주변의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를 통해 비슷한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결국 시장의 경쟁을 부추겨서 전체적인 안전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촉매제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발명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만든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독사과일까요? 어느 쪽이든 완벽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네,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묵직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날카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